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뉴욕 증시는 3대 지수의 방향이 엇갈렸습니다. 다우지수는 장막판 반등하며 전일보다 0.04% 소폭 오른 반면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전 소식이 전해졌으나 전일 독일과 프랑스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실망감에 상승폭이 제한됐습니다. 프랑스 증시는 0.7% 올랐고 독일과 영국 증시는 각각 0.8%, 0.5% 떨어졌습니다. 공적 자금 13조 원이 투입된 국내 최대 금융그룹인 우리금융주주 매각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중국 위안화에 직접 투자합니다. 한은이 이머징 국가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지난 1950년 창립 이후 60년 만에 처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된 뉴욕 증시와 전일 우리장 분석하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짜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도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 시장에서 이틀째 순매수를 이어준 것은 아니지만 매도 규모가 굉장히 크게 줄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이틀째 상승을 보였는데요. 장중에는 1900선을 회복하기도 했었죠.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샀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전일 시장에서 코스피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외국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여전히 많이 매수하는 종목으로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현대모비스, 기아차도 매수하는 종목으로 올라왔고요. 삼성중공업, LG를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으로 상위가 랭킹됐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에 락앤락이 올라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틀 연속 떨어지려고 락 이렇게 두 번 떨어졌는데 이제는 한 6%가 넘는 그 강한 반등이 어저께 나타났죠. 이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즐거울 락으로 변신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 SK, 삼성, SDI에 대해서 일단은 많이 매수하는 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한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외국인은 포스코, 그리고 락앤락, NHN, 그리고 제일모직,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도를 했고요. 반면에 기관은 하이닉스를 외국인과 함께 양매도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LG화학, LG전자, OCI를 가장 많이 매도를 하면서 LG그룹에 대해서 여전히 좀 좋지 않은 그러한 흐름을 나타나게끔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사실 미국 시장도 조금 하락으로 마감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시장 역시 코스피도 소폭 약세 좀 출발을 했었죠. 이런 부분에서 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의 좀 상승폭을 이후에 좀 키워놓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비차익 쪽에 매수세가 증가를 하면서 장중엔 1900선을 또 돌파하는 흐름도 나타났었죠. 장 후반에 좀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상승폭을 좀 많이 줄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만 일단은 이틀 연속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업종적으로도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종이목재, 그리고 통신, 자동차, 기계, 음식료, 보험이 좀 두드러진 상승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보죠. 떨어질 때도 무섭게 떨어지고 올라올 때도 속도가 가파릅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제 2%나 오르면서 500선 회복을 했는데요.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샀습니까? 네,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 매수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코스닥 시장 정말 2%가 넘는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예. 자, 외국인부터 살펴보면은 AP 시스템을 여전히 매수하는 종목으로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원익, 그리고 어제 아가방 컴퍼니와 보령메디앙스 두 종목 다 장중에는 상한가에 들어가는 흐름들을 나타냈었는데 마지막으로 강세로 막 끝났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상위 종목으로 올려져 있고요. 서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연속적인 매수, 그래서 4일 연속 지금 매수에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기관도 살펴보겠는데요. 기관도 이틀 연속 다음을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으로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SM, 하나투어, 원익 IPS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는데 SM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어제 10%가 10포인트가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50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드디어 다시 500포인트를 회복을 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고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강세를 이끌어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기관과 개인이 사자에 나서면서 꾸준히 상승폭을 키웠었고요. 500선을 회복을 했는데 이 코스피 지수보다도 역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고 5일 연속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징적으로는 모토로라 부품업체가 연속적인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정몽준 관련 테마주들도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업종별로도 출판 매체 그리고 섬유 비금속 업종들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조금은 더 시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대북 관련주도 어저께 강세였었죠. 그래서 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최근 미국 외교 전문지에 이 한반도 정세와 외교에 관련된 글을 기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남북 간 이산가족 관련 협력을 촉구하는 이런 이 대북 관련된 이 발언들을 계속해서 이어졌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광명전기 그리고 이화전기, 재룡산업 등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나타냈고요. 어제 CJ그룹주들이 일제히 또 강세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렇죠? CJ오쇼핑, CJ시푸드, CJENM, CJ 프레시웨이까지도 이 CJ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일단은 이 내수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의 좀 부각이 좀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 기관의 매수 종목으로 올라왔던 SK텔레콤이 있었었죠. 가장 특징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5%가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사실 뭐라 그럴까요?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면치 못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5%가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에서 첫 4G LTE 스마트폰이 동사를 통해서 그렇죠? SK텔레콤을 통해서 단도로 출시될 예정으로 보여지면서 강세에 나타나는 흐름들이 일단은 전해졌었고요. SK케미칼은 7%가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일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강세가 상당히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낙폭이 나왔었던 분들을 거의 다 완전히 회복을 해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NC소프트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NC소프트도 4%가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해서요 47%하고 67%가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밝혀지면서 강세를 나타내는 하루의 흐름이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 간피 이슈 체크를 하겠습니다. 별다른 호재와 악재가 없었던 가운데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장을 마쳤었는데요.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유럽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어느 정도 하락 출발할 것이라는 부분이 좀 예상이 됐었는데 이유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전일 독일과 프랑스 정상회담을 가졌었는데 기대했던 유로본드 도입이라든지 그리고 유럽 재정 안정기구의 기금 확대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어떤 금융주에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인 9월 달부터 금융거래세를 추진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금 시장이 좀 실망을 했다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프랑스와 그리고 독일 정상들 같은 경우에 유로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로존 경제위원회를 창설하기로 합의했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부터는 시장에 끌려가는 것이 어제도 말씀 좀 드린 것 같은데 시장이 이제는 정부 그리고 기구들이 시장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장을 좀 주도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출발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조금 초반에 좀 낙폭을 확대시켰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낙폭을 축소시켰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월마트를 비롯한 미국 유통기업들의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 부분들이 유럽 증시에도 좀 호재가 됐다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 상승 마감을 했고요. 독일과 영국 같은 경우에도 상승 전환을 했었지만은 다시 하락 전환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다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에서 시장이 원했던 그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유럽 증시 전체적으로 좀 악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했던 부분들이 유럽 증시가 좀 미국 증시 그 미국의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좀 긍정적인 반응을 했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는 뭐 이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좀 미국 증시로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미국 증시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유통기업,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에 울고 웃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유통업체인 그 어제 같은 경우 월마트의 그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플스 그리고 타깃과 같은 어떤 유통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좀 개선이 되면서 장초반 상승폭을 상당히 확대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개장 전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지만 시장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회담에서 시장이 좀 실망감을 보이긴 했지만 미국 기업들의 어떤 그 실적들에 조금 주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장초반 상승세가 계속해서 확대가 됐었고요. 하지만 그 스테이플스와 그리고 타깃의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장초반에 호재가 됐지만 그 어제 장 마감하고 발표된 그 미국의 미국의 그 컴퓨터 제조업체인 델의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장 후반에 좀 악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좀 보였었는데 일단 그 하락 전환하겠지만 낙폭을 확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시장이 그래도 악재보다는 좀 호재 좀 반응을 하고 있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델의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고요. 그러면서 기술주 그리고 소비재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좀 약세로 전환하긴 했지만 낙폭을 확대시키지 않고 장 후반에 가서는 이런 하락폭을 만회를 하면서 마감을 했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우 산업지수와 그리고 S&P 500지수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 좀 마감하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혼조세에 마감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전일 발표된 실적들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미국의 그 사무용품 유통기업인 스테이플스의 기업 그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주당순이익 같은 경우는 22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인 19센트를 상회를 했고요. 순이익도 1억 7,640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1억 2,980억 달러보다 36% 증가를 했습니다. 세계 시장 매출 호조도 영향을 미쳤지만 세금 환급 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세금 환급분 때문에 주당 순이익은 25센트에서 22센트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유통기업 타깃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주당 순이익이 1.03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예상치인 97센트를 상회를 하면서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소비 증가가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와 반대로 좀 델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그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았습니다.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 54센트를 기록을 하면서 49센트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예상치인 49센트를 상회를 하면서 어떤 그 시장의 기대에 부응을 했지만 매출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 예상치인 157억 6천만 달러를 하회한 156억 6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델의 매출 성장세가 좀 주춤한 이유가 서버 컴퓨터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데스크톱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은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을 주력을 하고 있는 애플에 잠식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기업들 같은 경우에 서두에 말씀했지만 미국의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계속해서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거나 안 좋게 나올 경우 시장의 좀 변동성을 확대시킬 만한 요인으로 계속해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저께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7월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 0.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0.1%를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6월 0.4% 하락해서 상승 반전했습니다. 담배류, 제약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를 보였고요. 생산자 물가 상승 같은 경우에 기업들의 원재료 구매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 전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자 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상승은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인플레이션 상승 같은 경우에도 이전과 같이 뭐 1% 그 화면을 보시면 1% 정도 상승했던 그런 경험치도 있는데 이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보다는 완만하게 상승을 한다면 시장이 감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절대 악재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발표될 CPI 같은 경우는 조금은 시장의 악재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한번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그 구매비 같은 경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에너지 비용이 줄어든 것이 원자재 물가 하락을 이끌었는데, 연료비 같은 경우 0.6% 그리고 휘발유 가격은 2.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에너지 비용 감소로 인해서 기업들의 제품 가격 인상 압력이 완화가 된 셈이기 때문에 어떤 그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그 구매력 감소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조금은 걱정을 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준에서도 발표했지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염두에 두실 필요 없이 일단 저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은 좀 더 커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미국과 유럽장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14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두 분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듣기에 앞서서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투자 의견을 내놓고 있는지 여의도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지수보다는 종목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투자증권 의견 살펴봅니다. 예, 우리투자증권은 국내 시장이 수급 개선으로 인해 종목별 반등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국내 기관의 매수 우위 종목군에 초점을 두며 낙폭 과대 대형주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현재 국내 시장이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기 상승폭에 따른 부담 역시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현 상황은 부정적인 상황으로 볼 필요는 없으며 유럽과 미국의 상황에 대해 각각의 눈높이로 다르게 생각해보자고 조언했습니다. 한양증권은 현재 국내 증시가 절반의 안도랠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세적 반등을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며 코스피 지수가 1830에서 1930포인트 내 박스권 등락을 예상했는데요. 단기 변곡점 판단은 9월 초로 유보했습니다. 예,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의 의견 듣겠습니다. 상암지점의 최원석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투자 의견 정리해 주십시오. 네, 8월 들어서 미국과 유럽권 국가들의 재정 문제로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이지만 아직 앞으로의 방향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아직 상승 추세로의 복귀를 위한 이슈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요. 단기 시장 대응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급락 이전을 살펴보면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급락 이후에도 중소형주가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급락 이후에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좀 하향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펀더멘털로 주가를 판단하기는 조금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미국과 유럽의 부채 문제가 아직까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섣불리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을 좀 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대안은 수급 측면에서 종목을 좀 좋은 흐름을 보이는 중소형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전망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제 과거 수차례의 중소형주 강세에서 항상 기관들의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현재 기관 수급은 2008년 금융 이후 가장 좋은 상황이고요. 또한 외국인들의 순매수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지수 상승이 좀 제한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개별 종목을 통한 수익률 게임이 계속 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시장의 이익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중소형주 상승이 이어지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따라서 중소형주에 무게를 두되 짧게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방향성을 확실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이 또 맞겠다라는 의견이셨고, 지금은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일단은 수급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을 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원석 대리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어제 우리 증시 초반에는 좀 부진한 흐름이 나왔지만 후반부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유럽 증시에서는 하락세가 좀 우세하게 나오는 모습도 관측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다우지수가 올랐고요. 나스닥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시장에서는 이를 해석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문제였는데요. 유통업체들의 실적 내용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제조업체 대래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고 10% 이상 급락하면서 장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1900선 장중에 넘기도 했습니다. 시장 상승률 대비 상승폭을 많이 회복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이와 함께 외국인과 기관들의 구미를 당기게 하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20분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고요. 오늘의 투자 전략 세워보죠. 김성환 대표님. 네. 오늘은 별다른 이슈가 해외 쪽에서 없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자, 일단은 저 역시도 좀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뭐 타겟의 어떤 실적이 괜찮았지만 또 대른 또 좋지 못한 흐름이 나타나 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혹시나 이제 어떤 이 코스닥 종목의 작은 또 중소형 IT 주들이나 이런 쪽에 또 조금은 흐름이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은 관망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떤 지수 때도 물론 이제 어저께 장 중에는 또 1900포인트를 살짝 넘어서는 흐름이 나타났었지만 장 막판에 급격하게 이러한 상승폭을 좀 줄이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흐름들이 아주 개선이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미국 시장도 보면 다우지수도 조금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기술적인 분석 상황에서. 근데 그 부분도 어디까지나 가능성만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그것을 올려놓을 만한 모멘텀은 특별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추가적인 그 반등은 가능하지만 지금의 이 상승세는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반등 상황에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신규 진입을 생각하시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씩 어떻게든 잘 대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흐름을 조금은 이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조금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지금 유럽 쪽에서 이 뭐 독일과 프랑스 간의 어떤 이 만남이 뭐 그다지 썩 좋은 뭐 결과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선이 유럽 쪽으로 싹 쏠렸던 것이 다시 이제 문제를 좀 크게 일으켰던 미국으로 다시 돌려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지금의 시장 상황이 확실하게 되돌릴 수는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미국의 경기 둔화의 이 문제가 다시 언제든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월가 쪽에서도 그다지 지금 뭐 오바마 정부나 이런 쪽을 썩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아서 언제든지 그 사실은 이제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계속해서 마찬가지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 길들이기가 그 이전부터 계속 나왔었지만은 이제는 이 다음 대선을 또 준비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디가나 상당히 좀 곤란한 위치에 처해질 수도 있다. 언제든지 그러한 문제를 삼아서 미국 시장이 악재로 조금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흐름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흐름들이 일단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어제도 이제 저희는 이제 전문가다 보니까 사실 차트를 매일 돌려보거든요. 뭐 한 500개, 1000개 종목들을 이제 뭐 전부 돌려보지는 않습니다. 거래가 없는 종목이다 이런 것들을 배제를 하는데 물론 이제 큰 흐름을 보기 위해서 다 돌려보고 하지만 흐름들을 봤을 때 물론 이제 매매할 종목들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테마주 그래서 대선주랄지 무슨 뭐 파이프 관련된 종목 그렇죠? 이제 러시아 쪽의 어떤 이 가스 이런 쪽과 관련된 테마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또 철도랄지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매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종목들도 아주 좀 볼 때는 단기적으로만 그죠? 단타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지 언제 갑자기 시장이 꺾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왜 더 생각을 하고 있냐면 미국의 어떤 그런 상황이 좋아지려면 어쨌건 가장 그 두드러지게 나와야 되는 것은 고용 지표가 좋아야만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뉴스에서 접하셨을 겁니다. 이 대기업들 관련돼서 그쪽에서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들을 접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 뭐 당장 좋아질 수 있는 게 나오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나올 수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좀 더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로 인해서 일단은 뭐 오바마 대통령도 뭐 국민 뭐 이제 이렇게 대화를 시도를 하려는 그런 이야기를 나타났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쨌건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남아있고, 또 이제 벤 버너키 의장도 26일 날 일단은 그러한 연설지 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는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제하자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건 반등한다라면, 그리고 기존에 일단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 그 다음에 기존에 주도주로 올라왔었던 차화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내 종목이 나는 특별하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어쨌건 시장은 공평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반등했을 때는 일단은 일부 종목을 좀 줄이셔갖고, 비중을 줄이셔가지고 현금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 현금을 가지고 재차 하락을 할 때에 기다리셨다가 재차 매수를 하시면서 이 위기를 좀 잘 극복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관망하자라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도 없으신데요. 그 전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 AS 해주신다고 하니까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짜실지 말씀 듣겠습니다. 어제 같은 게 조금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쪽에서 조금 어떤 조정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950포인트 정도까지의 기술적 반등 관점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승 속에서 어떤 조정 분위기를 한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조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금 어제 1900포인트를 좀 넘지 못하면서 조금 이제는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기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증권사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 개인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 지난 3월달 같은 경우에 60일선에서 조정이 올 것이다,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시장은 생각외로 추세가 상당히 강하게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보다는 조금 주가도 지수라든지 주가가 더 많이 가거나 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지금은 조금 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갈 가능성에 좀 무게 중심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만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저 같아도 저도 개인 투자자라면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장중에 갔다 오긴 했지만 1700포인트에서 1900포인트까지 지금 현재 2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 정도면 10% 넘게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지금 현재 3월달, 조금 전에 제가 3월달 예를 들어드렸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지만은 바로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술적 반등을 조금 지금 부분에서 마무리가 될 것을 생각하는 부분이 이때와 같은 강한 반등이 나와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이때 3월달과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때 같은 경우에 일본발 지진이 있었죠. 지진 같은 경우에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 어떤 복구 사업에 들어간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진이 마무리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틀리죠. 왜 그러냐면 시장 충격은 같이 왔지만은 어떤 이유냐,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바로 해소가 될 수 없다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경기 둔화 같은 게 일시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이후에 계속해서 시간을 둬야 되기 때문에 완만한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가 된다는 예상을 하는 부분은 바로 낙폭이 컸던 만큼 바로 반등도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는 조금은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시는 것은 좀 아니다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좀 시간을 거슬러 내려간다면은 지금 제가 저번 주 8월 10일 날 보여드렸죠. 2006년 5월달 차트를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 이때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낙폭이 컸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컸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007년 3월달까지 완만하게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둔화가 되면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감이 상당히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현재 2007년 3월달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됐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2006년 5월달과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기 둔화 우려는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어떤 기술적 반등 마무리
분위기에 대한 부분이 예상이 되면서 누가 가장 많이 팔았냐면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자, 외국인도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리어 샀다는 겁니다. 자, 개인들 같은 경우 1,400억 정도 매수에 보이다가 1,400억 정도를 1,900포인트가 넘지 못하니까 다 매도로 전환을 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단 완만한 상승세를 좀 예상을 하시고요. 예상을 하시고 지금 현재 개인들만 현재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인들이 먼저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후에 시장이 중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어저께 134억 매도,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96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시장이 외국인과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지 매도로 전환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금은 1950포인트까지 조금 열어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반등이 마무리된 부분을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외국인의 선물 동향이 되겠죠. 최근에 지난번에 차트를 계속 보면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락할 때 계속해서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물 어떤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어떤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쪽에 대한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 즉 어떤 그 결제가 되지 않은 약정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이런 미결제 약정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매수 포지션 증가에 대한 부재로 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매도 포지션에 대한 정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쪽에서 만약에 주춤하면서 시장이 상승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단기에 꺾일 신호라고 좀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단기에 200포인트가량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쉬어가는 현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어제도 말씀 좀 드렸지만 단기 스탠스를 좀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유지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는 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떤 악재가 나올지 모르고 어떤 호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런 단기 스탠스 관점은 유지 맞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대응이 빨리 필요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번 덧붙여 보고 싶습니다. 전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IT, 자동차 부품, 그리고 운수 장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제가 지난주부터 언급드렸던 업종들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화학, 조선, 자동차 부품,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무조건 기술적 반등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계속해서 관심 종목을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낙폭과대한 낙폭과대에 의한 주가 회복하는 종목들을 접근한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뻔히 나와 있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화학, 조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굳이 그쪽에서 종목을 말씀드릴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가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낙폭과대한 지수가 조금 메워진다면 그때 가서 조금 관심 종목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 그리고 낙폭과대 업종을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관심 종목 듣겠는데요. 오늘 김성남 대표께서 신규 종목 들고 나오진 않으셨고 어제 주셨던 서울반도체 AS 해주신다고 합니다. 좀 전에 우리 특징주 보면서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 계속 사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었어요. 네. 자, 일단은 외국인이 4일째 연속적인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건 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낙폭을 과대했던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을 보이고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2만 5천 원을 깨는 그런 반토막이 났었던 종목이 어쨌건 이 실적 우려감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4분기부터 이 LED 전구의 어떤 판매나 이런 것들이 확산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은 있습니다. 어쨌건 LED 전구 자체 가격 자체가 다운되게 되면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형광등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교체해 나갈 것이라는 것은 확실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차트적 흐름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사실은 시장이 코스닥 시장도 한 2%의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종목도 어쨌건 또 기존에 또 이 코스닥의 대장주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어쨌건 다시 한번 그러한 기염을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어쨌건 이 매수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물론 지금 상황에서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여기서만 쉬고 올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우리 시청자님들 대부분의 제가 종목 상담을 해보면 거의 고점에 물려가지고 항상 힘들어하셨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내가 매수가 안 주면 차라리 말지 이런 전략이 지금은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딱 이 밴드입니다. 3만 원부터 3만 1,000원 구간까지 일단은 기다리자. 오늘 안 줘? 그러면 내일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기다리면은 반드시 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눌림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자. 매수를 하신다라면 별 리스크 없이 일단은 한 3만 7,000원 정도 이상 정도를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끌고 가셨다가 일단 한번 차익 실현 하시는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종목 듣겠습니다. 시장이 상승으로 가는 건 맞는데 완만한 상승일 것이다. 오늘 좀 눌릴 가능성이 있겠다 하시면서 단기 종목들 공략해보자 하셨는데 오늘도 역시 그런 종목이신가요? 예, 일단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간식 단기 종목으로 계속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한올 바이오 파마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올 바이오 파마라니까 제약업종, 의약업종 아니 그렇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약업종도 의약업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약업종과 조금 바이오 관련 테마가 있는 그런 종목들은 좀, 달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 테마 같은 경우, 줄기세포 테마라든지 이렇게 어떤 제약업종과 좀 차별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가져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영양수액제 등 전문 의약품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 같은, 글루코다운 같은 제품들을 출시를 하면서 개발 신약을 현재 제품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어떤 제약업종은 맞긴 하지만 어떤 바이오 테마로 좀 보시는 게 맞다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다음은 기술적 부분으로 넘어가서 수급과 그리고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 조금 어떤 테마주 성격이 좀 강하긴 하지만은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기관들이 상당히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최근에 조정만 받지 않았다면 강하게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의 충격을 받으면서 조정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관의 매수 속에서도 투신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투신 같은 경우에는 조금 투기적 매매가 상당히 강한 어떤 그런 주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투신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반등은 꼭 나올 수 있을 거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충격을 받았지만은 충격을 받고 난 뒤에 1차 파동이 나오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쌍바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N자형 바닥을 만들면서 이렇게 N자형 상승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N자형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중기적으로 본다면 전고점까지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1차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9,330원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9,330원에서 9,380원을 한번 설정해 보고 싶고요. 그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이 있는 9,250원에 1차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2차적으로 봤을 때 121선 대응도 좀 필요하겠지만 조금 빠른 대응을 위해서 9,250원 설정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1선이 있는 부분을 일단 21선에서 한번 저항을 받았는데, 요 부분 21선에서 9,800원 정도 설정을 하면서 1차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스피 예상지수를 보니까 대형주를 위주로 좀 빠지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은데요.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겠죠. 오늘도 신중한 투자 전략 잘 짜 가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